다음은 조상윤 입학처장의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편입생 여러분들의 국제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노인복지학과 교수 조상윤입니다. 온라인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대학과 달리 사이버대학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성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리포트나 출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업 수강과 성적, 출석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제사이버대학의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기간은 총 1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중간고사는 리포트로 대체되기도 하며 15주차는 모든 과목에서 기말고사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업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수강 신청하기, 2번째 강의 수강하기, 3번째 중간고사와 과제물 제출하기, 그리고 기말고사와 성적 확인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아마 성적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성적 산정을 위한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과 시험, 리포트, 수업 참여도가 정량화되어서 점수로 산출되게 되는데요. 중간고사는 리포트로 대체되는 과목이 있으니 과목별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참여도는 각 과목별로 토론방과 게시판 활동을 계량화하여서 점수화시키고 있는데요. 역시 각 과목별로 공지사항이나 수업 중에 안내가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의 수강 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로그인 과정을 통해서 강의실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수강하기 전에는 준비할 사항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컴퓨터 환경이 수업 듣기에 적정한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프로그램들을 다운받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 수업 계획서를 확인을 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실에 있는 강의 교환을 준비를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별로 강의 듣기 과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시는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 강의가 개시가 됩니다. 2021학년도 1학기는 3월 2일 화요일 날 개시가 되고요. 강의 구성은 15주차로 되어 있지만 강의는 전체적으로 14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차당 1주차당 강의는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강의는 평균 25분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출석 인정 기간은 강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출석 인정 기간 후 수강할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종료일까지 강의를 미수강할 경우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전체 수업의 4분의 1 이상 출석이 미달될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 처리가 되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cyber.gjcu.ac.kr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gjcu.ac.kr 이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상단에 온라인 강의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2번에 나와 있는 지문 인증 등교, 공동 인증서 등교, 일반 등교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등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실에 이 방법을 통해서 입장을 하였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1번의 강의실을 클릭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에 나와 있는 바처럼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인간과 창조, 테스트 뭐 이런 교과목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건 예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목을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 주차별로 강의 인정 기간이 나타나면서 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주차별로 강의 인정 기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4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제 14주차 1강을 수강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닌 휴대폰으로도 수강을 할 수 있는데요. 스토어를 실행을 해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계열에서는 스토어를 시작하여서 학교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계열, 아이폰 계열에서 스토어에서 국제사이버대학교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학교에 앱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학교 앱이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화면과 똑같은 스마트 캠퍼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문인증 등교, 공인인증서 등교, 일반 등교 이 방법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강의실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 과목별로 시험 범위가 첫 1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인지 아니면은 중간고사까지 어떤 범위들이 있는데 그 범위들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유형 그리고 시험 시간 등이 몇 분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하신 이후에 시험 응시는 시험 기간 중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출석을 위해서는 일반 등교도 가능했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공동인증서나 생체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유념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또 해보셔야 될 게 모의시험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모의시험을 보신 이후에 진짜로 시험을 보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1번 강의실을 클릭을 하시면 2번에 있는 교과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목들 중에서 내가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시험 강의실로 입장을 하게 되면 그 과목에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면 4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여름 테스트 중간고사 해서 이런 난이 나타나게 되고요. 5번에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할 것인지 생체 인증을 할 것인지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시험 보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나와 있는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7번에서 있는 시험 응시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강의실로 입장을 하셔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 응시 방법 해가지고 1번에서 나타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의시험을 먼저 치르게 되는데 모의시험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제한 시간은 25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3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또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의 시험은 제한 시간이 24분 07초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풀었던 문제의 답안지들이 오른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1번에 어떤 답안을 썼는지 각 문항별로 내가 썼던 답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문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전 문제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전 문제나 다음 문제를 선택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답안은 최종 확인한 후에 답안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1번의 답안 제출을 클릭을 하게 되면 2번 창이 뜨게 됩니다. 창이 뜨게 되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서 시험 응시가 완료가 되는 그런 과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좀 복잡하게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무난하게 쉽게 시험 응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포트 작성인데요. 리포트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가 출제된 과목의 리포트 주제 및 작성 방법, 그리고 제출 기한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리포트를 작성한 후에는 파일 첨부를 통해서 리포트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 제출 시에는 제출 확인 문자가 학교에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과제 제출한 후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새 파일을 업로드하면 기존 파일은 삭제가 됩니다. 다만 과제 수정은 제출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제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1번 강의실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듣고 있는 과목들이 왼쪽 화면에 뜨게 되죠. 여기에서 2번 내가 원하는 과제 제출하고자 하는 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3번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제의 주제에 대해서 과제 제출을 하겠다라는 3번 과제 제출하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제 제출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과제에 관한 제목, 제출 기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5번에 보시면은 과제 작성한 내용들을 찾아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파일을 선택한 이후 과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과제 제출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도라는 이제 평가 점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토론방 참여와 게시판, 자유 게시판이나 학습 운영 Q&A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이 정량화되어서 점수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성적 평가 항목 중에서 기타 점수에 반영되는데요. 이 내용 역시 각 과목의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과목별로 기타 점수, 수업 참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있는 강의실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이 왼편 2번에 뜨게 됩니다. 그 과목들 중에서 내가 토론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과목에서 토론방이 개설이 됐었을 때 지금 3번에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토론 참여하기를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론방 게시판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에 토론에 관한 제목과 기간,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5번 글쓰기를 클릭을 하셔서 토론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 참여 방법, 토론방 이외의 학습 Q&A라든지 자유 게시판, 이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 있는 강의실에 학습, 강의, Q&A, 자유 게시판 이 부분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시판을 클릭을 하셔서 2번에 글쓰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를 치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적 확인을 하고 성적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의신청하는 이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적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과목에 대해서 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강의 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과목의 성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성적에 문제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에 성적 이의 신청에서 성적 이의 신청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 내용을 교수님이 확인한 이후에 성적 이의 신청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강의실을 입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번 강의실을 클릭을 하게 되면 2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성적 확인을 위해서는 강의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강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이 과목에 대해서 강의 평가 문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가 점수를 입력을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 강의 평가가 완료하게 됩니다. 4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강의 평가 완료 후에 저장 버튼이 눌러짐과 동시에 강의 평가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1번 강의 평가를 완료한 후에 과목의 성적을 확인하게 되고요. 배점을 보시면은 이 배점이 몇 점이었고 출석 점수 20점 중에서 나는 몇 점을 받았고 과제는 몇 점 중에 나는 몇 점을 받았는지 취득한 총점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 문제가 내 점수, 내가 받은 점수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성적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의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3번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목과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2번 저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교수님에게 그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의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잘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해서 내용을 교수님도 답변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석, 시험, 리포트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기타 사항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든지 리포트 제출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안내 문자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전달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 내용들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이 내용들을 반드시 학생정보, 학생종합정보, 개인정보 수정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만이 이런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바뀐 휴대번호는 꼭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이외에도 수업과 관련된 질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 과목의 학습 강의 Q&A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학교의 관련 부서 혹은 학과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편입생 여러분들의 국제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